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0쪽 척수와 반사입니다. 15강 척수와 반사. 우선 반사에 대해서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안 했나? 반사. 예전에는 반사를 무조건 반사라는 것과 조건 반사라는 것으로 나눴는데 요즘은 그냥 반사는 무조건 반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반사와 조건 반사로 나눕니다. 반사와 조건 반사의 차이가 뭐냐면 대뇌가 관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조건 반사는 과거 경험이 대뇌에 기억되었다가 비적합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반사는 대뇌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반사는 왜 나타나느냐? 대개 그 자극이 해롭기 때문에 반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동공반사랄지, 그러니까 그 반사의 중추를 기억하셔야 돼요. 동공반사, 중뇌 또는 중간뇌라고 하죠. 재채기, 딸꾹질, 하품, 구토 뭐 이런 거, 또 소화와 관련된 반사 모두 연수가 관여하고, 배변, 배뇨 반사, 이거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데 배변, 배뇨 반사의 중추는 척수. 또한 척수는 회피 반응,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걸 만졌을 때 그 뜨거운 걸 느끼고 반응이 나타나면 이미 늦어. 자기 해로우니까. 그래서 느끼는 것과 별도로 척수 반사가 나타나죠. 뾰족한 것에 찔렸을 때 나타나는 그 회피 반사도 역시 척수가 중추입니다. 이 조건 반사의 대표적인 예가 파블로프의 개라고만 쓸게요.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딸랑딸랑 울리는데, 먹이를 줄 때 역시 침을 분비하는데, 먹이를 줬을 때 침을 분비하는 것은 조건 반사가 아니라 반사입니다. 왜? 입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거기 적합작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몇 번 훈련을 한 다음에 먹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종을 울려도 이 개는 침을 분비하죠. 이것이 조건 반사입니다. 우선 척수 반사로 가서 이제 척수 반사의 경우에는 그 척수 반사의 경로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순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척수 반사의 경로. 우선 척수는 척추 속에 있죠. 등뼈 속에. 대뇌의 경우에는 겉질이 회색질이었죠. 그리고 속질이 백색질이었어요. 그런데 척수는 그 반대로 겉질이 백색질, 그리고 속질이 회색질. 그 회색질이 신경세포체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대뇌는 겉질에서 운동명령을 내리게 되고, 척수는 속질에서 운동명령을 내리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척수는 속질에서 운동명령을 내린다. 그럼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감각기가 자극을 받아들이겠죠. 감각기에는 감각세포가 흥분합니다. 그럼 그 감각세포에서 생긴 막전이의 변화를 수용기전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 자극이, 반복합니다. 그 자극이 물리적 자극일 수도 있고, 그 감각기 종류에 따라서 물리적 자극일 수도 있고 화학적 자극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감각세포에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게 되죠. 그 전이를 수용기 전이라고 하고, 수용기 전이는 감각신경, 즉 구심성 신경에 해당이 되죠. 감각신경을 탈분극시켜서 감각신경에서 활동전이를 발하고, 그 활동전이가 쭉 전도되고 옮겨지고, 그리고 이제 감각신경은 신호를 중추신경으로 보내는데, 여기서의 중추신경은 척수죠. 그런데 이렇게 척수가 있을 때, 자, 척수로 들어가는 신경이 있고 나가는 신경이 있고, 이게 맞물려서 쌍으로 존재합니다. 척수로 들어가는 신경, 나가는 신경, 계속 들어가는 신경, 나가는 신경이 있는데, 자, 들어가는 신경이 당연히 구심성 신경이겠죠. 들어가는 신경이 구심성 신경, 그러니까 감각신경.
자, 그런데 그 감각신경이 모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이 모여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그림에서 위쪽이 뒤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서 있으면 제가 서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아래쪽이 앞쪽, 위쪽이 뒤쪽. 자, 그래서 그 감각신경이 모여 들어가는 부분을 후근이라고 합니다. 후근. 뒤후 뿌리 근자를 써서 후근이라고 하고 그 후근을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척수의 속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속질을 수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척수의 속질에서 운동명령을 내리면 운동신경이 또 역시 운동신경도 모여 나가는데 이렇게 모여서 나가는 부분인데 그 모여 나가는 부분을 전근이라고 합니다. 모여 나가는 부분을 전근. 전근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빠져나가는데 또 이렇게 써놓으면 감각신경이 후근에서 끝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후근을 지나서 척수의 속질까지 뻗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경이 이렇게 그 축삭도기 말단이 그러니까 감각신경의 축삭도기 말단이 척수의 속질까지 뻗어 있다는 얘기, 척수의 속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전근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나오니까 그 전근의 신경세포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근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기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겠죠. 반응기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이지만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나한테는 여기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왼쪽 후근을 절단한 상태에서 차단했어. 왼쪽을 절단한 상태에서 왼쪽 발로 앞정을 밟았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자, 정상적인 경우부터 생각해 볼게요. 정상적인 경우부터. 지금 척수반사의 경우를, 척수반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것과 관계없이, 자, 왼쪽 발로 앞정을 밟았어요. 정상적인 경우야. 그럼 왼쪽 발로 밟았으니까 왼쪽 후근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위로 올라감과 동시에 또 운동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신경이 교차. 그래서 오른쪽 뇌에서 아픔을 느끼겠죠. 이해돼? 왼쪽 발로 밟았어. 그럼 들어와.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교차해서 오른쪽 뇌에서 아픔을 느끼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때 명령은 척수에서 바로 내려. 대뇌에서 느끼고 명령 내리면 늦어. 그러니까 바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척수반사. 알겠죠? 그런데 왼쪽 후근을 차단했어. 이런 상태에서 왼쪽 발로 앞장 밟았어. 아파 안 아파? 아픔을 느끼려면 이렇게 척수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척수로 들어오지를 못하잖아. 그럼 아픔을 느끼 못 느껴? 못 느끼죠. 척수 반사도 일어나지 못하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럼 이때 의식적으로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 의식적으로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이 자극과 관계없이 오른쪽 뇌에서 명령 내려서 이렇게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이제 오른쪽 뇌에서 명령 내려서 교차서 쭉 나가는 데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다리를 들어 올릴 수는 있다. 다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척수 반사도 일어나지 못하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전근을 차단했다. 오른쪽 전근을 차단한 상태에서 왼쪽 발로 앞정을 밟았어. 당연히 아픔을 느끼죠. 이것도 이렇게 할까? 똑같이. 이렇게. 왼쪽 전근을 차단했어. 그리고 왼쪽 발로 앞정을 밟았어. 그러면 아픔을 느끼죠? 그러나 척수반사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지 못하죠. 절대 암기는 요거 암기.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이거는 이해해서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척수반사의 경로를
척수반사궁이라고도 해요. 척수반사궁. 그 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활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자, 화면 갈게요. 이렇게 척수반사의 경로를 그리면 활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척수반사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자, 이 그림 가지고 다시 반복할게요. 자, 자극이 주어집니다. 여기 아까 왼쪽, 여기서 이제 오른쪽 발으로 갈게요. 맞나? 오른쪽이죠. 오른쪽 발로 앞정을 밟았어. 이렇게 신호가 가.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여기서 운동맥로 내려서 이렇게 가고, 동시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뇌에서 느끼고. 그지? 후구를 차단했다. 그러면 신호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척수반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나 의식적으로 다리를 들어 올릴 수는 이 경우에 있죠. 이해되지? 전근 차단하는 것은 생략.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 그래서 속질에서 운동명령을 내린다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 그 반사는 중추에 따라서 척수반사는 아까 회피반사 또는 무릎반사 아시죠? 그 다음에 회피반사, 그 다음에 배변 배뇨반사를 기억합니다. 배변 배뇨반사. 그 다음에 연수반사, 기침, 재채기, 하품, 침분비 등 또 소화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중뇌반사, 동공 반사가 있고, 조건반사, 파블로프 개 실험 얘기를 했었죠. 자, 무릎 반사입니다. 역시 중추는 척수입니다. 무릎 아래 부분을 고무망치로 살짝 두드리면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여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겠죠. 동시에 이렇게 또 가겠죠. 무슨 이해되지? 자, 그러면 발을 들어 올리려면 요 소위 앞쪽 근육, 대퇴 근육, 앞쪽은 수축, 뒤쪽은 이완이겠죠. 이해되지? 이건 수축, 여기는 이완. 자, 그럼 이때, 그럼 어쨌건, 요 운동신경으로 신호를 보내는데, 요 운동신경은, 요거 수축하는 놈은, 교감신경이다. 맞아, 틀려? 이 녀석 교감신경이다. 맞아, 틀려? 물론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구체적으로 안 배웠지만 골격근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절대 자율신경이 아니다. 골격근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체성신경. 뒤에 또 나옵니다. 골격근의 신호를 보내는 것은 체성신경. 자, 그 뒤에 뒷페이지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감각기와 반응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전달 경로를 나타내는 것인데, 흥분의 전달 경로가 A, B, C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로 옳은 것은, 그럼 A, B, C니까 바로 척수반사죠. 척수반사. 1번. 자신에게 패스되어 공을 보고 재빨리 원하는 곳으로 발로 찼다. 보고. 봤죠? 자, 그럼 봤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 척수까지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바로 가면 되죠? 안면 쪽에 연결된 것은, 뇌신경이라고 했죠. 뇌신경. 그래서 보고 뇌신경 관여하고, 원하는 곳으로 발로 찼다. 그럼 이건 척수신경 관여하겠죠. 어쨌건 이것은
어쨌건 대뇌가 관여를 하죠. 2번 뜨거운 냄비를 잡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빨리 손을 뗐다. 적수반사. 2번이 답이고 3번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을 때 동공이 커졌다. 동공반사. 중추는 중뇌. 4번 정지선을 위반하는 차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모두 뇌신경. 뇌신경 관여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